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국가직구 행정직 컷이 평균 93점이죠. 컷이 93점이면 1베스 컷은 95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직구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험 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직은 4월달에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번에 좀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커트라인이 원래도 좀 높았지만 이번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뭐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이 말도 안 돼 높아. 예. 문제가 쉽게 나와도 웬만하면 공무원 커트라인이 90점을 넘기면 안 돼요. 예. 넘기면 안 돼. 근데 90점을 훨씬 더 상회해 버렸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문제가 아무리 쉬웠다 하더라도 좀 커트라인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고 거의 90점 원전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국가직 행정직이 93점이에요.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문항 중에 7개만 틀려야 돼. 5과목 치는데. 행정직이면 과목이 이렇게 되지 않나? 보자.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행정법 총론, 또 뭐 있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네요. 네. 헌법이 있구나, 헌법.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이 5과목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93점 맞으려면 이제 암기 과목 4과목에서 1개씩 틀리고 영어에서 3개 틀려야 돼. 계산상으로 보자면.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93점 이상 맞는 건 정말 어려워. 아마 이번에 국가직 행정직 시험 치신 분들은 자기 가채점으로 한 90점 나왔어. 그럼 붙었네? 아, 이번에 피가격 했겠구나. 아마 이렇게 기대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커트라인 실제로 보면서 절망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나 분명히 그랬을 거야.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자면 보통 이제 가채점 해가지고 가채점이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보통 시험 문제 들고 오거든요. 자기가 풀었던 거 들고 와가지고 보통 그 시험 보는 날짜 오후 2시에 시험 가답안이 공개가 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10시에 보거든요. 오전 10시에 시험장에서 봐가지고 아마 일반 행정도 100분일 거예요. 100분. 그럼 10시부터 11시 40분간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시험지 들고 나와가지고 좀 쉬고 있다가 한 오후 2시 되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가담아이 뜹니다. 이것도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걸 매겨요. 웬만하면 가담아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의 제기하면 한두 문제 있을 뿐 웬만하면 그 답이 번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막히겠다 생각하고 매기면 그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가담안을 매겨봤는데 90 나왔어. 그러면 나 붙은 거네? 아, 이제 면접진만 잘하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근데 헐, 컷이 93점이야.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 드는 거야. 내가 정말 쇠가빠지 열심히 90점 맞았는데 도대체 93점 어떻게 맞지? 아니, 컷이 93점이 얘기는 95, 96도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오죠. 떨어진 것도 아프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일반 행정직보다 더 붙기 힘든 직렬이 어디냐면 교육행정직이에요. 교육행정직은 뭐냐면 이제 공립학교 있죠.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행정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공무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을 가지고 교육행정직을 불러요. 물론 지방교육청에도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가는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행정실, 중학교 행정실, 고등학교 행정실. 여러분 학교 다녔으면 행정실 있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이거든요. 이번에 교육행정직 커트라인이 97점입니다. 100점 만점 97점. 이 정도면 거의 만점 맞아라는 거죠. 그 정도 높았습니다. 근데 높을 만도 한 게 경쟁률이 상상 이상이에요. 경쟁률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그 경쟁률이
77.5대 1인가 그렇습니다. 맞나? 아무튼 굉장히 높아요. 말도 안 해도 없습니다. 이게 다르네. 65대 1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네요. 65대 1. 그래도 높죠, 여러분? 근데 교육행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행정 커트라인 아니라 경쟁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63대 1입니다. 예. 경쟁률. 9급 공무원 교육행정직 경쟁률이 363대 1입니다. 커트라인은 97점. 엄두가 안 나죠, 이게. 무슨 사실 교육행정이 엄청나게 대단한 직업 아니에요, 사실. 공무원 진여직 한 연봉이 적어요. 연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직은 근무 시간도 짧기 때문에 초과 근무도 없고 외근도 없어요. 그래서 추가성 받을 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 기본급이 있죠. 기본급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정말 작거든요. 근데 일이 좀 편하긴 해. 워라밸 되고.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근데 경연율이 363대 1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네요. 이전에 사복직 그만두고 이번에 다시 지방직 일행 지원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별의별 일 다 해보고 느낀 결과가 내가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험 중에는 공무원이 한계인 걸 깨달았습니다. 고만고만한 문과생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크게 없어요. 공장 가기 싫고 사무직 하려면 공무원 말고는 답 없어요. 공무원 면접 많다고 해도 충분히 후생 복리 좋고요. 공무원 준비 다통박 가보면 면직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많아요. 지역이 마음에 안 드니 상사 때문이니 뭐니 암튼 노량진에 수험생 없다고 하는데 그 코로나 여파로 인강 듣는 비율이 늘어났고 또 굳이 노량진 가서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노량진에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좀 길게 적었는데 제가 좀 함축을 했어요. 이분이 예전에 방송에서 저한테 썰러 보내신 것도 있습니다. 고민사연도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그 지방직 군단위 지역의 사복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군단위 총구석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 근무가 너무 심한 거야. 일도 많고. 여러분, 군단위 지역은요 해당 직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멀티를 다 합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냐면 이분이 사회복지직은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로 만나는 것보다 일반행 정보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이분이 왜 일반행 정보는 하냐? 행정직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 누군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업무 분장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멀티로 하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이쪽은 이제 경무도 많다 보니까 이분 딴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둬야겠어. 그만뒀어요. 의원면직 했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일을 했는데 인생이 꼬인 거죠. 꼬여가지고 좀 후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 다잡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반 행정 지원 안 해요. 사복직 지원 안 하고요. 일반 행정 붙기 힘든데. 자, 이분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년 동안 별의별 일 다 해보고 느낀 결과가 내가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험 중에는 공무원이 한계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사실 딱히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 예, 이 말 들어도 사실 이분이 크게 나빠하진 않을 거예요. 이분이 겪었으니까. 고만고만한 문과생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크게 없어요. 사실 문과생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문과생들이 사실 요즘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대학교 문과 졸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근데 공무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공무원 가면 이제 그 전국의 문과생들이 있죠. 예. 경제, 경영, 영문, 일문, 국제통상학부, 정보학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과생들은 별로 없어요. 이과생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문과예요. 앞으로 문과생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취업 자리가 점점 준다고 봐야겠죠. 점점.
그러면 더 공무원은 몰리겠지. 공장 가기 싫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댓글 적으시면 기분 나쁘지. 우리 공장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받아줘요. 괜찮은 공장 안 받아줘. 왜냐? 본인이 대줬자니까. 근데 이분도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복직 했다 그만뒀던 사복직이 사실 일반 행정보다 붙기 쉬워요. 컷타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복직은 하기 싫고 그만뒀는데 또 사복직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전에 그때 일했던 거 생각나니까 그건 하기 싫고 이제 일반 행정 지원하는데 일반 행정은 컷타임이 많이 높습니다. 군단위 지역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은 컷타임이 다 높아요. 광역시는 정말 높습니다. 광역시는 고인물들 집합소예요. 집합소. 뭐 4년 준비한 사람들. 특히 광역시는 여자 공무원 수험생들 장생들 엄청 많아가지고 빡실 겁니다. 이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공무원 면접 많다고 해도 충분히 복리후생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밖에 나가면 공무원보다 복리후생 안 좋은 회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공무원 일할 때는 이게 공무원 복리후생이 나쁜지 알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공무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회사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밖에 나가보니까 공무원이 괜찮았구나. 근데 그걸 나가고 나서 알게 된 거야. 공무원 일할 때 모르고 있다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공무원을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공무원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직장과 비교 대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 공무원 일이 힘들면 아, 공무원 너무 안 좋다. 밖에 나가면 이거보다 더 좋겠지 생각해 나가버려. 근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더 나은 거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공무원 되고 나쁘지 않았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근데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면접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만두고 다시 도전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만두고 나서 다른 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준비하는 거야. 근데 뭐 면직했다가 다시 준비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붙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붙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댓글 적으시면 빡세게 준비하셔야 돼. 일반인 준비하잖아요. 좀 빡세게 싶은데 일반 행정. 사회복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님이 준비한 사회복지하고. 그리고 님은 얘기가 틀린 게 이분 사회복지 들어갈 때는 언제냐 하면 공무원 대량 채용할 때 있잖아. 엄청나게 많이 뽑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네. 공무원들 무작위로 많이 뽑을 때 공무원 시험 좀 쉬웠을 때 그때 들어가신 분이야. 근데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TO도 많이 안 나고 지원자를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또 도전한 게 일행이야. 일행은 TO가 정말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정말 독하게 먹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접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왕 막 먹었으면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 예전에 내가 사회복지 합격할 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이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정말 열정을 다해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아무튼 이분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 행정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 단디 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